좋은 날입니다. 저는 괜찮은데 컨디션 괜찮아요 요즘에? 약을 좀 드실 때 됐어요. 미리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약을 좀 드시라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면 돼요. 오늘 진도가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 괄호 2번 등록 신청 서류. 어제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맛이 있던가요? 두 개 드신 분도 계시겠지 물론. 자, 26페이지 전 시간에 등록 기준은 비우셨고, 자,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등록 절차가 26페이지부터 넘겨보시면 어디까지인가? 30페이지 9번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 있죠?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교재 다시 봅시다. 자, 보세요. 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몇 사람? 종별은 세 사람.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그러니까 부칙은 등록을 한 자입니까?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그래서 등록 신청은 두 사람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할 수 있다.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등록 기준을 갖추면, 외국 법인도 등록 기준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근데 함정이 공인중개사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범위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포함 제외. 소속 공인중개사란 말은 한 개 가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해버리면 이중 소속에 걸리니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지만 현재 가게 실장님인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소속은 지문이 두 개입니다. 기출문제처럼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소속 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고용관계 종료되었다. 그 말은 그 가게에서 나오면 소속자가 떨어지면 그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이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다는 말은 법에서 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췄다.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등록을 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한다. 암기사항이고, 수수료 납부합니까 안 합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어디에 승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여기 암기사항이고 암기사항이고. 등록관청은 어디에요? 조선 천지가 시군구청장이에요. 그죠?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 특광도 나눌 때 기준은 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뭐가 없다? 자치구가 없으면. 어디서 자치구를 따져요? 어떤 법에서? 지적법? 공법? 눈이 좀 부었네요. 뭐 했어요 어제 중에? 불금이다 어제. 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시장이. 그러면 구만 있으면 그 구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단체인 구, 자치구이든지 인구 50만, 창원시, 김해시, 창원시, 고양시, 성남시름 비자치구, 대도시가 있죠. 거기도 행정 업무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구를 둔데 행정구 또는 비자치구. 구가 없으면 시장이, 구가 있으면 그 구가 자치구이든지 비자치구이든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군수구청장이다. 그죠? 다시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 제주도에도 구가 없으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구가 없으면 시장이, 구만 있으면 구청장이. 그러니까 등록증은 누가 줘요? 등록증. 등록관청이. 같은 말 시군구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해야지. 기출문제처럼 광역시장은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죠. 특별시 광역시는 자치구가 있으니까 구청장이, 도 안에는 시군이 있으니까 광역단체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가 없다.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것은 뭐?
자격증을 주는 것이고 하여튼 자격하고 등록을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매년 시험 나오니까. 자,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네 가지를 확인해요. 네 가지. 4가지입니다. 신청을 받고 누구인지 확인해. 누구하고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인지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돼야 한대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누가 조회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고용신고는 어디 가서 해요?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받은 등록관청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누가 조회한다? 등록관청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법인이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 기준에 적합하여도 중개사무소는 등록 기준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고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처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이렇게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한 건물이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고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확보했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의 용도 분류 보니까 주거용이 되어 있다. 주거용 건물에 중개사무소 둘 수 있다. 그 말은 우리 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용도 제한이 있다 없다. 건축법상 용도 제한처럼 다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면 되겠어요? 다른 법에 위반되면 우리 법에는 적합해도 다른 법에 위반되면 등록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용도 제한에 위반된다. 다른 거 필요 없이 다른 법에 위반되면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공인중개사 법인인지 확인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등록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다른 법 제한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 등록 요건을 갖췄죠. 등록 요건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니까 적합 나오면 재량 없이 등록을 해줘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 신청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한 자가 되었죠. 등록한 자이면 누가 되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기가 등록을 한 자이죠. 그러면 등록한 자이면 누구라고요? 개공이다. 타인의 자격증을 위조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다. 신청했죠. 등록관청을 확인하지 못하고 등록을 했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도 누구이다? 일단 개공이고 걸리면 반드시 등록 취소가 되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3-3 처벌되겠지만 어쨌든 뭐 한 자이면 등록한 자이면 개공이다. 최근 시험에 자격을 취득한 자 누구?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아니다? 개공이 아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중개업이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등록은 개공이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면 무등록이지만 업이다. 단속에는 걸린다. 위법하다. 처벌 문제만 발생되지. 업은 맞죠?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인 처벌 대상이다. 그 말에서 법에서 보호하겠다.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지급 약정은 전적이 다 한 거예요. 자, 등록을 한 다음에 신청인에게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해줘야 업무를 개시하겠죠. 등록관청은 등록을 종별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인 개공으로 종별 구분해서 등록을 하고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개설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등록되었습니다라고 서면 통지를 해주면 등록됐던 사실을 한 개공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죠.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공탁처럼 보증을 설정해서 업무 개시전까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중개인이 사용할 계약서 설명서에 찍을 도장도 인장을 언제까지? 업무 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은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은 등록할 수 있다. 보증은 개공이 된 다음에 업무 개시전이지만 인장 등록은 비용 듭니까? 집에 있는 인감 도장이 나온 거 도장 등록하면 되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은 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다만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이제 개공임을 증명하는 증을 그려야 되겠죠.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가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한 가지를 확인한다.
자, 다시 암기상열. 등록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개공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가장 경미한 제재가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가장 강한 제재가 등록 취소 처분이죠. 암기사항인데 요걸 구분하실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하는 의무사항이나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손님 있죠. 중개 의뢰인, 가게들은 손님, 중개 의뢰인과 관계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중개 의뢰인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암기사항을 줄이는 방법이죠. 인장은 손님과 관계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도장 가지고 벼룩밖에 막 찍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어디 찍을? 손님이 가져갈 계약서 설명서. 인장은 손님과 관계 있어요. 제재가 뭐? 업무 정지. 보증은 손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보면 인장이 중요합니까? 보증이 중요해요. 그럼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업무 정지. 보증이 더 중요하네.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 그렇게 해요. 등록증 게시하는 것. 손님과 관계 있어요? 손님 와서 사다리 잡아주고 못지라고 하는 거야? 아니죠. 휴피업 신고하는 거. 사무소 이전 신고. 사무소 명칭. 그 손님 관계 없죠. 그건 다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손님하고 관계 있는 것인가 업무 정지, 손님과 관계 없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것인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거보다 좀 더 심하면 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업무정. 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요. 쓰긴 썼는데 다운 계약서 딱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가 더 나쁘네. 등록 취소 사유.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한 가지로 확인해요. 손님에게 중요한 것이 보증이죠. 그래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면 등록증은 가게에 잘 보이는 것을 게시해야 되겠죠. 이것도 암기사항. 좀 이따 할 거예요. 등록을 한 개공은 몇 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든지.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말은 가게 문을 못 열고 있다. 휴업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몇 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휴업 규정에 가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해라. 그죠?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자는 것도 뭐하고 똑같다? 휴업하고 똑같으니까 등록을 했죠. 절차는 다 거쳤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한 기간은 3개월 이내다. 그러면 3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면 되고 한 4개월 정도 입원해야 한다. 그러면 휴업 신고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주어지면 누가 누구에게 통보해라. 등록관청이 등록이란 말이 주어지면 누구에 관한 사항만?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증 교부했죠? 각종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고용 신고 들어오겠죠?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에게?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라 이렇게 나왔거든. 이거 몰라도 마찬가지. 이거는 시군구청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없어요. 항상 거쳐서 시도지사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라고 주어지면 등록관청이 나와야 되고 등록관청이 나오니까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누구에 관한 사항? 개공에 관한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통보. 이것도 암기사항이고 이게 등록 절차예요. 요 자체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거 신청은 두 사람만 할 수 있다. 누구는 빼고 소속은 빼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일부터 개체일통지. 그죠? 여기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험 안 나왔어요.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고 네 가지를 확인한다고. 네 가지.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고. 공인중개사 법인, 결격사유, 등록기준, 다른 법 제한이 위반되는지. 그러면 다음에 열간 사항 중 등록관청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안 돼요. 이건 지금 신청받고 등록을 내줄까 말까 하는 요건 아니야? 사전에 갖춰야 될 요건이다 그 말이야. 그럼 보증이나 인장은 언제예요? 업무 개선이니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답은 보증 설정하자는 경우에도 인장 등록하자는 경우에도 등록은 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적합하면 네 가지 적합하면.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나오면 뭐?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뭐 한다? 휴업 신고. 암기사항이 서류 제출한다. 서류가 최근에 개정되었다. 그죠? 내 외국인 관계없이 공통서류가 있다. 등록 신청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은 반드시 제출해라. 예란이야. 실무교육 수료증 사부는 가져와라 했는데 개정이 되었다고. 다만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하죠. 협회 등에 위탁하면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누가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이 실무교육을 수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조치를 취해놨다면 전산망에 띄워넣으면 이번 기수 때 실무교육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명단을 전산망에 띄워넣으면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외. 반드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전자적인 조치를 취했다. 라면 실무교육 수료증 사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이름이 바뀐 것이 반명함판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그죠? 사무소 확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져가야죠. 건축물 대장 가져갑니까? 임대차 계약서나 계약서 있죠? 사용대차 계약서나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제출한다. 여기에 이제 공통서류예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관청이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각종 개별 법원에 의해서 선고받은 사실을 본적지 신원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은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결격 사유 여부를 등록관청이 조회할 수가 없으니까 신청은 외국인도 할 수 있지만 등록관청이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누구는 가져와라? 외국인 외국법인은 가져와야 한다. 이건 아직 안 나왔고 나왔던 것이 외국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외국법인도 신청하려면 등록 기준을 갖춰와라. 등록 기준에서 법인은 어떤 회사?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되죠. 그 외국, 미국 회사가 국내 와서 중개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외국법인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중개하려면 등록 기준인 상법, 대한민국 법인 상법에 해당하고 있는 회사임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국 법인인 경우에 추가로 한 개 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라서 법인은 뭐가 있어야 법인이 된다? 등기,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누구는 가져와라? 외국 법인은. 요건 시험 나왔고 요건 아직 안 나왔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이걸 물어요. 내 외국인 관계없이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을 쓰는 서류 첨부해야 한다? 틀렸다. 누구만? 외국인 외국법인만 가져가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누구만 가져와라? 외국법인만. 됐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아닌 것, 전산망이 다 구축되어 있는가, 각종 공부, 등기 사무는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 가져가야 한다. 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말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신청하면 법인 등기부 가져와라. 예란이. 등록관청이 확인사항이고 자격증 사본 가져와라. 누구 확인? 공부 대충 하면 안 돼요. 중개사법은 그럴 것이다 하면 다 틀리고 나오는 거요. 빵점이요. 똑띠 하셔야 돼. 민법은 흐름을 쭉 잡아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면 그래 공부하신 빵점이요. 이렇게 같이 흘러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답을 똑띠 하시고 틀리면 딱 기억하시고 체크하시고 이렇게 조문 체크하고 계시지 지금. 할 이유가 없다.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어디에 승하는? 수수료 납부 규정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 영시해야 한다. 시험 영시할 때 수수료 납부하고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등록 신청해야 한다. 분사무소이면 신고 필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설치 신고하죠. 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응시 등록 신청 신고할 때 어디에 승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시험은 원칙 누가 시행해요? 어디 조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은 예외로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국장이 시행할 때 국장은 중앙정부지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국장이 시행합니다 할 때 조례하면 안 돼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등록 신청은 어디 가서 하고? 등록관청인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어디 가서? 주사무소 등록관청이니까 시도 조례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만 시도 조례이고 등록 신청이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시군구 조례. 그죠? 자격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격 취득했죠? 자격증 교부 받을 때 낸다. 등록증 교부, 신고필증 교부 냅니까? 시험 볼 때 28,000 내고 시험 봤다고 합격해서 자격증 찾으러 갈 거 아니야. 돈 들고 가야 돼요. 교부, 재교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교부는 처음 찾아온다 할 때 교부고 교부할 때 받을 때 내는 것이 아니고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때는 낸다. 그죠? 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3개 내고 교부가 아니고 뭐? 재교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등록증 등을 게시해라. 사무소 잘 보이는 것에 게시사항도 시험에 수월천에 나와요. 등수해 보자. 등이 뭐예요? 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틀린 지문이고 사업자 등록증 아니라니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게 등수해보자 하다 등점만 보면 오가 나오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받아오는 사업자 등록 필요 없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원본 분사무소이면 등록증 걸어요. 신고필증 원본 수 중개보 언제 공부하셨는데 아직 수수료 그러노.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업무보증 언제 공부했길래 그때 아직까지 업무보증이래요. 업무보증 안 써. 그냥 보증이요. 모의고사 보면 아직까지 업무보증 하죠. 옛날에 업무보증 그냥 보증이요.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자격증 4번 원본 소속이 있으면 소속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라. 소속까지. 최근 시험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자격증 4번 게시해라. 원본 4번을 구분해서 시험에 난다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걸어라. 실무교육 수료증 등수해야 보자 이것밖에 없어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등록증에 걸려있으면 실무교육 받은 사람이니까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 사업자 등록증 하면 안 돼요. 게시는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게시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됐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다시 몇 사람? 2사람. 신청을 한 2사람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신청했으니까 등록했겠죠?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하고 누구?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등록 신청한 사람은 아니고 개공이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누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이다.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하면 누굴 말해요? 부칙. 각자 중개업하고 있다. 하다가 각자 가진 종별을 바꿀 수 있다. 종별 변경 달리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공 3사람이 나누면 등록을 한 몇 사람? 2사람.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 이 중개업을 하다가 종별 바꾸고 싶다. 종별 바꾸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3가지다. 4가지? 2가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다시 등록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 개공은 3사람은 다 등록증은 가지고 있다. 등록증. 또 등록증 자격증 또 구분 못하신다. 등록증은 가지고 있다. 부칙도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다. 누구는? 그 정신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서 등록증만 재교부 받으면 종별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면 몇 사람은? 한 사람 금방 죽은 거예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가 하면 세 사람이 종별 달리 하는 경우 나오면 1.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 2. 등록증 재개업 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구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누구는 재개업 후 신청하는가? 힌트는 다시 제출하라. 그 말은 신청한 적이 있다. 신청한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종별 달리 나오면 이 사람은 항상 다시 제출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요 두 사람은 등록하는 두 사람은 등록증 재개업 후 신청하는 방법으로 종별 변경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항상 다시 제출하면 누구만 부칙만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 재개업 후 신청한다. 시험은 이게 나오고 모의고사는 이게 나와요. 왜냐? 물을 게 좀 있다고. 부칙 개공은 현재 무자격자죠. 남구 무구동에서 가게 두고 중개하고 있다. 부칙값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선행지로 반드시 취득해야 되겠죠. 종별 바꾼다 그 말은 부칙이 법인 아니면 공인중개사 바꾸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무자격자니까 등록을 다시 하고 싶으면 바꾸고 싶으면 자격 취득해야 되죠. 취득한 누가 되었고? 공인중개사 되었고. 두 번째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현재 중개사무소가 남구에 있으니까 등록 관청은 바뀌지 않고 남구 내에 계속 가게 두고 그러면 종전과 동일한 등록 관청인 시군구 내 가게는 계속 두고 등록 관청은 변동 없이 종별을 공인중개소로 갈 수도 있고 법인 갈 수도 있다. 자격 취득하면 회사 설립하면 되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 바꾸고 싶다고. 부칙이 자격을 취득한 누가 되었고 공인중개사 되어서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인 시군구 내 가게는 두고 누구로 바꾸고 싶다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미 가게는 가지고 있다. 자격 취득했다. 등록관청에 변동이 없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기엔 요건 다 갖췄죠. 요 요건을 갖춘 누구만 부칙만 등록증 재개업 후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 물을 게 있어가지고 요걸 묻는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크게 구분은 종별 달리 변경 나면 신청서 다시 제출 나면 등록을 한 개공은 등록증 재개업 후 신청해야 한다면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 또는 무자격자인 개공은 나면 재개업 후 신청. 공통은 종별 바꿀 때 공통은 신청을 다시 할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등록 신청, 재개업 후 신청.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 달리 변경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공통.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 안에 각자 현재 자기 종별이 있을 거 아니야? 종별을 바꾸고 싶으면 뭘 첨부하라고? 등록증 4번 원본,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사람은? 한 사람 적었어요. 세 사람이 종별 달리 나오면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종별 달리 나오면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휴업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고. 업무정지 기간 중하고 휴업 기간 중은 많이 다르죠. 휴업은 법 위반입니까? 결격 사유다? 아닌데 업무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다르죠. 그러면 휴업 기간 중, 업무정지 기간 중이어도 폐업은 할 수 있다? 여기에 폐업은 할 수 있죠? 폐업은 하였지만 휴업은 결격이 아니니까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 폐업은 할 수 있지만 기간 중에 아직 결격이죠?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여기 제일 잘 나오고. 예? 업무정지 기간 중 나오면 물을 게밖에 없어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가능하다? 폐업은 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하고 며칠 이내 신고. 10일 이내 신고하면 되죠. 휴업 기간 중에도 휴업 사유가 없어지면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하고 열 때 신고하면 되죠. 폐업할 수 있다.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할 수 있다.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한 이전은 안 돼요. 영업 정지 받고 두 달 받고 가게 어차피 문 닫을 것 같으면 이전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내 가게 문 닫고 다른 가게 같이 쓰려고 이전 안 된다고.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공동 사용을 위하여 이전할 수는 없다. 제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없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업무 정지 기간 중 뭐는 가능하다? 폐업은 할 수 있지만 등록 신청할 수는 없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리는 예외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 등록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이중 소속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등록증 대여할 수 있다. 일석은 될 것 같아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특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으로 이기 때문에 이 말 나오면 다 꼬시는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예외가 없어요. 자격증 대여할 때 이건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실제로 자격증을 넘긴 건 아니지만 자격증 대여에 해당. 자격증 대여는 허용돼요? 자격 취소. 형벌 얼마? 1-1. 요건 배우셨고,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개공은 상호도 있다.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것은 등록증 대여.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겠다. 대여.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자격증 대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시작하면 등록증 대여. 구분하시라고. 그래 중요한 판례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무자격자가 있다.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했다. 그게 뭐예요? 동업계약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경우에도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면 뭐가 아니고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했다면 대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그래서 가게에 있는 무자격자가 누구요? 중개보조원. 무자격자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지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그 말은 확인 설명을 다 하고 계약을 합의시키고 체결되었죠. 계약서 작성했다. 누가? 무자격자가 갖다 말하면 보조원이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나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무자격자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업무 하게 한 거야. 그래서 지문이 핵심 단어가 누가?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끝에 등록증 또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 어디서 오시면 안 된다?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소장 자기 도장은 찍어줬다고. 그럼 계약서만 보게 되면 일로 하는 거 따질 필요 없이 이 계약서만 보게 되면 누가 한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할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무자격자가 누구 명의 가지고 공인중개사 또는 개공의 명의 가지고 중개업무를 한 것이므로 대여에 해당한다. 그제? 중요 판례입니다.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해봅시다. 책을 막 보고 싶어도 가만히 계시고. 피곤하시죠 요즘에? 안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조선천지에. 그런데 6월을 잘 견디셔야 돼. 기운을 너무 이런 사람이 초반에 기운을 너무 많이 빼는 것 같다. 나는 공부도 사실 별로 안 하면서
하루 종일 학원에 앉아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곤하시면 무조건 주무시고 머리는 식어야 됩니다. 좀 식혀야 돼. 그래 찬물 같은 거 저기 얼음 마사지하면 좋아요. 눈을 감아야 돼. 안약 좀 드셔야 되고 보약 드시고 드시고 뭐 어쨌든 많이 드셔야 돼.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내가 할 이야기 할 거고. 어쨌든 간에 6월달 잘 견디셔야 되는 이유가 초반에 힘을 뺀다. 초반에 힘을 너무 빼지 마라. 나중에 지친다. 그걸 거꾸로 해봐요. 그러면 초반에 힘을 안 뺐어. 이제 6월까지 수업 저거 지났어. 이제 7월달 왔어요. 따라와요. 초반에 기운을 싹 빼놓고 7, 8, 9, 10월달에 문제 풀할 때 여유있게 가는 거예요. 공부는. 그 6월까지 대충 해놓으시면 7, 8, 9, 10월달에 소위 피똥사입니다. 그때 기본서를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민법 한 과목 몰라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럼 그때 1, 2월달 강의 듣고 3, 4월 강의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잘 가시다가 8월달에 2차 포기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 김에 6월달에 바짝해서 이론 정리를 좀 하시라고. 다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6월까지 할 공부가 60%. 7, 8 올라가셔가지고 60% 다지고 7, 8월 때 10%, 15%. 9월 가면 공부가 엄청나 얼마 되는지 몰라요. 1, 2, 3, 4, 5, 6, 7, 8월 달 공부한 것만보다 더 공부 많이 하는 시기가 9, 10월 달이에요. 그때는 왜냐? 다 알고 공부하니까. 실력을 막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좀 많이 드셔야 돼. 나중에 뭐 약 안 드시고 뭐 공부하면서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뭐 파프리카 뭐 씹어 먹고 뭐 하시대. 저 바나나 뭐 드시고 공부하고 계란 뭐 까먹고 있대요. 공부를 안 하겠단 말이죠. 그거는 자기 몸에 쌓인 영양분이 많아도 살이 좀 찔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건 10월달 다 빠져요. 금방 찐 살은 금방 빠진다고. 산에 다니고 하시면 산에 다니고 본인 살은 안 빠질 거야 아마. 한 40년 정도 묵은 살이기 때문에 제 살이 안 빠지더라고. 자, 어쨌든 힘드셔도 어쨌든 6월까지 민법하고 개로는 민법은 좀 더 하셔야 돼. 공법은 국회법 잡아오시면 돼. 6월까지 공부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공법은 국회법 잡는 게 6월 공부야. 그 다음 문제풀이 가면서 정비법은 9월달 공부고 제 생각에는 건축법 이런 있죠. 해가지고 8월 정도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공법이 한 50점 정도 반 정도 내가 알고 풀면 돼요. 합격이에요. 공시제법 언제 하나 그러면? 수업 등이 끝이죠. 7, 8월달 넘어가시면 이제 공시제법 좀 하시라고. 공시제법도 무료 특강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만 보셔도 돼. 그것만 계속 돌려봐도 20개씩 나와요. 20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사무소 명칭이 있어야 되겠네. 사무소 명칭하고 5개 광고물이 시험에 나오는 편이에요. 개업 공인인사는 하면 몇 사람은? 세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는 문자 사용 의무가 있다 없다? 사무소 명칭이다 그러면 상호 정할 때 법에 정하고 있는 문자는 꼭 쓰라고. 몇 자? 8자 뭐? 땡. 부동산 공인이 어디 있어요? 8자라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몇 자? 5자 뭐요? 에헤이 참 눈 부어가지고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공인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에서 갑은 공인중개법률사무소 공인중개법률사무소라고 하였다. 적법해요. 이게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8자 들어가세요. 지금 4자 빠졌네. 틀린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게 시험에. 김의열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김의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주식회사 마음에 안 드는 거요? 김의열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5자 들어갔잖아요.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5자 들어갔는지 8 들어갔는지 눈 친척은 또 한 자 빠져도 몰라요. 또 세어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세어봐야 돼요. 틀린다니 우리 과목은. 그런데 부칙은 개업공인사인데 뭐가 아니므로 개공이 아니고 뭐 개공이 아니요. 벌써 개공이 수십 년 해오고 있는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사무소 명칭에 몇 자를 못 쓴다? 8자 못 쓰고 몇 자 써라? 5자.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소 문자는 몇 자? 5자. 누구 때문에? 부칙 때문에. 부칙의 사무소 명칭을 너무 쓰고 싶어가 평생의 하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썼다고. 바깥 일이 손님과 관계 있어요? 손님과 같이 사무소 명칭 전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부칙도 개공이다. 무자격자일 뿐이죠.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쓰는 경우 제재가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면 8자 쓴다. 5자 쓴다. 유사 명칭을 쓰면 안 되죠. 아닌 자 나오면 증이 없잖아요. 취소하겠다. 정지하겠다. 과태료 처분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아닌 자 나오면 증이 없기 때문에 취소 정지 과태료 없어요. 오로지 형벌이 얼마? 1-1. 자격증 양수 대여받은 자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닌 자죠. 취소 정지 과태료 없고 1-1. 등록증 양수 대여받은 자 1-1. 아닌 자 나오면 1-1이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 5개 광고물을 설치 의무가 있다. 없어요. 설치하는 경우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 옥상간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명제를 하라 그 말입니다. 가게에 걸려있는 등록증에 걸려있는 누구 이름? 개공. 법인이면 누구? 등록증 대표자. 시험은 분사무소가 나와요. 분사무소에는 신고필증이 있네. 신고필증이 있는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 나오면 무조건 매년 시험 나오는 게 책임자가 나와야 돼요. 책임자의 성명을 몇 센치? 그런 거 없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다.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제재가 뭐? 개업 공인중개사 간판은 손님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표기했네.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성명을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물 사무소 명칭 나오면 개공 나오면 무조건 100만 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사무소 명칭에 써야 되는 8자 5자 안 쓰고 성명 안 넣은 간판이 있다. 위법 간판이죠. 요 문자를 쓰지 않거나 성명 넣지 않으면 위법 간판 아니야? 지나가 보시면 이제 사무소 이제 공부니까 이게 실전이니까 간판 보시면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땡땡 부동산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능해요? 5자 들어가면 된다고. 밑에 대표 누구누구 돼 있잖아요. 거기 법에서 하라고 돼 있으니까. 5개 광고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으면 이거 성명 표기할 필요가 없죠. 하는 경우에는 성명을 내라고.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100만 원. 그러면 위법 간판은 철거해야 되겠네. 위법 간판에 대하여 철거 명할 수 있다. 누가? 지금 개공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개공이 된 다음에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개공에 관한 것은 누가 규제해요? 등록. 기출문제는 시도지사 하면 안 돼요. 시도지사는 누굴 제재해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는 시도지사. 개공에 대해서 누가? 등록관청은 철거 명할 수 있다. 철거 명령을 받으면 철거해야죠. 철거를 하지 않으면 누가? 등록관청이 어떤 법에 따라서 대신 철거하겠다. 대집행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이 어떤 법에 따라서?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한 다음에 비용 들겠네. 사다리차 불렀으면 비용은 징수합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대집행법에 따라 사다리차 불러가 대신 철거하는데 비용은 징수한다. 그게 대집행법이야. 민사집행법 이렇게 나온다고. 민사집행법은 뭐 할 때 나오는 거야? 민사집행법. 민법에서 민사집행법을 배워요? 민사집행법 한번 나오긴 나오지.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기 지역권을 하지 않는다.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물건 인도해야 한다. 인도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행의 제공을 집행기 지역권을 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은 경매할 때 나오는 거야. 민사집행법은 경매 규정을 담고 있는 민사집행법이에요. 대집행은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뭐? 대집행법.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몇 가지? 작년에 1월 이내에 간판 철거 이렇게 나왔다고. 지체 없이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게 나왔고, 협회는 총회를 둔다. 총회 있죠, 총회? 법인이니까 총회 의결 내용은 국장에게 보고해라. 해야 될 거라마? 얼마? 나중에 여기 뭐요? 즉시란 개념이 시간이 제일 빠르죠. 5일, 7일, 10일, 15일, 1월, 2월, 3월 요거 하시면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요. 이거 나중에 이거 뭐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 즉시는 한 개밖에 없어. 이제 뭐 나온 김에 즉시 기억나는 게 뭐예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했다. 휴업 기간 중에 재개할 수 있다. 휴업 신고 기간 만료돼서 재개할 수 있다. 재개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더라.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무슨 신고요? 재개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등록증 찾으러 왔다 그 말입니다. 며칠 이내에 반환? 즉시. 즉시는 한 개밖에 없어요. 5일은 자격 취소는 누가 했어요? 조선천지가 시도지사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한 것은 국장에 올려야지. 잘 보여야 되겠네. 잘 보여야지. 며칠? 5일 이내에 국장에 보고하고.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시험 못 보내? 다른 동네 가면 안 되잖아요. 5일 이내에 국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해라. 요 5일 한 개밖에 없어. 7일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소집하려면 위원회에게 통보해라. 회의 개최 개7 개최 7일 전 등록 간청은 개7 서면 통지. 그죠?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증 반납해라. 등록 취소 등 7반. 자격 취소 받으면 자격 취소 자 7반.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은 정보 공개해라. 전 7. 그런 건 7일이요. 요렇게 해서 나중에 수십 번 한다고. 요거 해놓고 빼고 나머지는 다 지체 없이인데, 지체 없이를 바꾸는 게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됨. 뭐 7일, 10일, 15일 바꾼다고. 간판을 철거하라. 며칠? 지체 없이. 작년에 1월 처음 나왔다고.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순서 없이 한번 불러봐요. 제가 모아 정리할 테니까. 폐업 신고 또? 사무소 이전 또? 사무소 이전했다면 종전가게 간판은 철거합니다.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요? 폐업 신고하면 개공입니까 아닙니까? 간판 철거합니다. 또 등록 취소받으면 개공이다 아니다? 아니죠. 등록증 반납한다? 해야지. 등칠 반. 간판 철거해요. 지체 없이 간판 철거로 나오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전 신고한 때, 폐업 신고한 때,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때만. 그 최근 시험에 6월 초가 휴업일 때 간판 철거해라. 10개월 휴업 신고 가능해요? 10개월 휴업 신고. 질병 요양 징지 비병 취약 등이면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10개월 휴업 신고할 때 간판 철거해라. 휴업 기간 중에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으니까. 휴업이 아니고 폐업 신고, 업무 정지 처분받으면 간판 철거한다? 등록 취소.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해야 되겠네. 누가? 등록관청이 어떤 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는데, 이건 특이한 게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고 의무가 있죠.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그러니까 철거해야 하는 다음에 열간 사항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간판 철거. 왜 이건 의무인데 과태료가 없는가? 사무소 이전 신고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다. 폐업 신고 했어 안 했어요?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증 다 반납했지? 법적으로 내가 할 건 다 했다고. 그런데 그냥 가게를 둬버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중개업해도 단속이 안 되니까 좀 철거해달라 그 말이에요. 취지는 철거할 수 있다 해버리면 철거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산속이 안 되잖아요. 법상의 규정은 철거 하여야 한데 있는데 이건 과태료가 없다고. 그야 나 나쁘면 안 돼요. 그야 나 나쁘면 등록관청이 대집행하고 철거 비용 들어오니까 철거는 하라고. 뭐 그래도 되고 뭐.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하죠. 전단지 붙이든지 일간시본 내든지 표시 광고할 때 법에 정하고 있는 4가지 사항은 명시해야 한다. 명시 사항이 있다고.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라고? 1.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 명시해라. 2. 중개 사무소에 관한 사항 명시해라. 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라.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 사무소에 관한 사항 몇 가지? 3가지와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1가지를 명시하라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라. 대상물을 명시해버리면 물건 뺏기니까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할 의무사항은 4가지요. 뭐하고 뭐에 관한 사항? 중개 사무소에 관한 사항 몇 가지? 3가지. 개공에 관한 사항 1가지만 사무소 명칭이 상호가 뭐인지, 소재지가 어딘지, 연락처가 뭐인지, 물건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찾아오십시오 그 말이에요. 개공의 성명 요거만 명시해야지. 중개 대상물 소재지를 명시해라. 개업공인사 등록번호 명시해라. 종별 명시해라. 명시해야죠.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명시하라고? 개공. 최근 시험에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자기 성명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개공이 아닌 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개공이 아닌 보조원, 소공이 표시 광고해버리면 아닌 자죠. 개공이 아닌 자 표시 광고하면 제재가 뭐? 1-. 예. 되세요? 쉬었다가 교재 확인합시다.